네, 우리 증시가 1960선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1961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오르고 있고요. 오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니까 기관 쪽에서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의 초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이 매물 받아들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모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3원 정도 오르면서 1136원 30전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0.3% 오르고 있고요. 중형주의 흐름이 좋죠. 0.5% 업종지수 상승하고 있습니다. 증권업종이 강세인데요. 현대증권이 2.3% 급등하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 2%대, 동양종금증권 역시 이에 육박하는 상승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증권, 삼성증권 나란히 강세인데요. 증시가 다시 1960선을 돌파를 했고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0.7% 오르면서 47만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 폭이 크지는 않지만 완만하게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려아연 1.9%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 0.9% 상승 중에 있습니다. 건설업종도 강세인데요. 네, 우선주들이 많이 상승세에 동참을 하고 있네요. 작은 업종 쪽으로 해서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건설 3%대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금호산업 2%, 남광토건과 삼호개발 역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부건설 1.4% 오르고 있고요. 두산건설과 그 밖에 삼부토건 역시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상승률이 저조한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지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는데요. 은행업종 쪽에서는 현재 부산은행이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업종 약세긴 약세인데 그다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좀 작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금융업종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종 쪽으로는 이 금융지주사 그리고 또 은행 쪽으로 해서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현재 0.4% 오르고 있고 1960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골고루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면을 통해서 흐름 살펴봤습니다. 엑스원의 황성호 전문가 연결해서 구체적인 시장 상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는데 업종 전반적으로 딱히 어떤 업종이 하락하고 있고 어떤 업종이 더 오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 좀 어려운 장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업종 전반적으로 보다는 지금 지수대를 생각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고요.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고용 지표에 향후 점진적으로 나아지긴 하겠지만은 급격한 회복은 힘들다는 발언으로 인해서 약간 미국 시장도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전반에 지금 지수 자체가 좀 고점 부근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적극적인 주도주의 출현이나 그런 거는 상당히가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업종별 순환매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연말이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은 아마 급격한 변동 없이 이 정도에서 분위기에서 마무리된다고 보고 이제 내년 주도 업종이 어떤 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내년 계획을 세워주시는 그런 약간 관망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시장을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외국인들 기관 어떤 종목을 위주로 거래가 되는지 이 패턴을 한번 살펴보면서 투자 접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12월 7일 화요일 기준으로 해서 12월 6일 월요일 날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코스피를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은 1위가 매수 1위가 삼성화재, 2위가 현대건설, 3위가 KB금융, 4위가 현대모비스, 5위가 포스코. 네, 기관의 매수 종목은 장내에서는 신한지주, 2위가 KB금융, 3위가 LG전자, 4위가 하나금융지주, 5위가 LG순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종목을 살펴보다기보다는 업종 자체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겠는데, 외국인은 이제 종목을 살펴보면 매수 1위 삼성화재. 삼성화재 화재주나 보험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인상될 때 수혜주로 많이 꼽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화재에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삼성화재 그 일봉 차트를 보시면 그다지 지금 움직임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화재 보험 인상에 대한 그런 뭐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정도는 그냥 뭐 그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놨다 이 정도만 그냥 해석하시는 게 맞는 얘기고, 현대건설은 지금 현대건설주의 그 업종 자체의 그 전망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현대그룹으로 넘어가는 그 MOU 체결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각이 안 됐을 시에는 현대차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지금 많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네. 언론 플레이라든지 현대차 그룹의 대응 방안 자체가, 그리고 주 MOU 체결 대상자인 은행 쪽에서 적극적으로 소명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움직임이 만일에 현대차 그룹으로 이제 그 주도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그동안 그 주가 하락분만큼 떨어졌던 가격대인 8만 원대까지도 복귀를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떤 그 업황에 대한 그 기대보다는 재료주의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어떤 소명 자료를 제출할지가 여부가 관건이 되겠고, 네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도 신한금융지주라든지 하나금융지주 많이 좀 매수해주고 있는데, 네. 금융주는 당분간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없습니다. 단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이제 부각되려면은 건설업종과 이제 금융주는 연관해서 보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분양 물량이 급속도로 많이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미분양이 축소가 되고 있고 양도세를 지금 2년 이상 완화 조치를 좀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침체에 있었던 건설주의 그 자금 상황에 따라서 건설주와 연동해서, 왜냐하면 PF 자금이 많이 묶여있는 관계로 그동안 금융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이 약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건설 경기에 대한 어떤 약간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만 체크하시면은 금융주와 건설주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기관의 매수주 한 종목 중에서 LG전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IT 관련주에서 삼성전자가 시세를 이끌고 그 여타 IT 관련주로 매기가 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내에서는 전기전자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LG전자, 무차 말씀드리지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모멘텀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4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적자인 상황이고, 주력 부분이 백색가전 업종은 이익률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만, LG전자의 주력 품목인 휴대폰 쪽에서 어떻게 영업이익을 메꿔 나갈 수 있느냐. 지금 현재 LG전자의 휴대폰 상황을 스마트폰 관련 상황을 본다면 이제 윈도우 7폰에 좀 약간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런 주력 품목으로서 내년에 급격한 영업이익의 전환은 힘들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시장의 주도권은 삼성전자, 노키아, 그리고 신생업체인 HTC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는 지금 중비적으로 목표가를 제시하고 바라보는 매매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 분석을 통한 매매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이어서 이제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 매수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1위가 크루셜텍, 2위가 네오이지 게임즈, 3위가 SFA, 4위가 OCI 머티리얼즈, 5위가 서울반도체. 기관은 1위가 성우하이텍, 2위는 에이스 디지텍, 3위가 SK컴즈, 4위가 컴투스, 5위가 테크노세미캠 순으로 이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외국인과 기관 매수 종목 살펴본다면은 크루셜텍과 성우하이텍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에서는 그렇게 뚜렷한 주체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수급상의 차트상의 어떤 움직임을 줄 만한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진 않고요. 크루셜텍은 옵티컬 트랙볼 마우스가 이제 스마트폰의 확대에 의해서 이제 장착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상황이고, 그동안 크루셜텍은 외국인이 거의 수급을 좌지우지 하다시피 한 종목입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주가 상황을 본다면 일반 제조업 평균 따라서 지금 살짝 고평가의 영역에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제 옵티컬 트랙 마우스를 아마 이제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삼성전자 쪽하고 이제 경쟁이 됐을 때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만 체크를 하시고 네네. 크리스탈텍은 단기적으로 좀 약간 좀 과열권에 좀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은 그 성화이텍을 좀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FTA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를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동차 관련 그 일시적인 상승의 호재는 지금 이미 시장에 풀렸기 때문에 확정된 뉴스는 이제 사실 재료로서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향후에 계속 장을 주도해 나가는 종목군들을 살펴본다면은 향후에도 주도주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는 계속 주도주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성화하이텍이라든지 연관해서 기아차, 현대차 등은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좀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컴투스를 오랜만에 기관에서 좀 매수를 해줬는데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기 좀 힘든 구간이고 컴투스의 현재 주가는 지금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망하시는 움직임을 좀 가져주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금요일 지금 살펴볼 특징주들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관심 종목으로 꾸준히 몇 종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종목들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장중에 좀 중장기적인 종목으로서 몇 종목을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몇 종목을 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는 좀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자, 하이텍팜은 영업이익, 3분기 영업이익 자체로 지금 PER 9배의 상태이니까 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자라고 했는데 내년 이후에도 이제 중장기적인 실적 부분이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약주 전반 자체가 지금 움직임이 그렇게 속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하이텍팜은 지금 45개 제약회사 중에서는 장내에서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3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도 저평가의 영역에 들어가 있고 상대적으로 좀 비교해 볼 종목이 이현제약이 있는데요. 네.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좀 소송 50억 대 소송에 좀 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기업은 좋으나 외부적인 악재가 잠재해 있다는 점에서는 이현제약보다는 하이텍팜이 좀 우선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보유하는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18,000원대에서 붕괴되지 않고 계속 올라와 있는데요. 18,000원 3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18,000원 정도 4분기 실적이 만일에 제대로 나와준다면 정고점 돌파도 가능해 볼 수 있겠다. 실적의 힘으로만 정고점 돌파도 가능해 보이고 적정 주가는 성장성을 대비한 적정 주가는 주당 순이익에 대비해서 12배 정도를 고려한다면은 네. 3만 원까지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른 종목 중에 파인 디지털이요. 예. 좀 전환이 좀 느리네요. 네. 주가 흐름 자체가 나쁘다고 해석을 하기에 좀 문제가 있고요. 흐름 자체는 파인 디지털의 흐름을 잠깐 좀 보겠는데요. 지금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의 보급 때문에 주가가 상당 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네.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90억이 지금 영업이익이 대폭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업체 중에 미국 업체인 내비게이션 관련 주식인 가민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종목을 분석하시는 전문가들이 이제 내비게이션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 특히 킬러 타이틀이라고 생각되는 내비게이션 시장을 잠식하려고 예상되어지고 있는 태블릿 PC의 요금 체계 자체가 상당히 스마트폰과 중복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태블릿 PC의 파괴적인 판매 대수는 기록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올 분기 대비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는 올해가 완전 턴어라운드를 시작한 실적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 상태이고 팅크웨어의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많이 잠식해 왔는데 네. 이제 이거부터 내비게이션 업종 자체에 대한 전망이나 그런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망 자체는 지금 많이 빗나가 있는 그런 주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PER 지금 5배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주당 순이익이 올해는 EPS가 1,000원 정도로 이제 잡히고 있는데
시장 평균만 대비해도 한 10,000원 이상은 가져야 되는 그런 주가의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기적으로는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종목도 이제 중기적으로는 좀 보유하시는 관점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셀트리온 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지금 저희 오늘 살펴볼 게 하이텍팜, 파인디지털 앞에서 두 종목 살펴봤고 이번에는 셀트리온 제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셀트리온 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초 추천가 대비 좀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현재 주가의 위치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고점 부분에서 물량 출회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정고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정고점 부분에서 세 번째 정도 돌파를 시작하면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과 연동해서 지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셀트리온도 올해보다는 내년부터는 그 가시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네. 셀트리온 회사가 지금 지주회사 체제로 변환을 시키면서 그 생산과 판매 그리고 원료 기술을 개발하는 셀트리온과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은 올 한 해 흐름보다는 2011년 이후의 실적이 대폭적으로 호전될 것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도 지속적으로 보유해드릴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늘 전략 어떤 식으로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의 전략은 지금 일단은 그 미국 지수의 움직임을 본다면 상당히 고점 부분에서 그 상당히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일단은 그 각종 지표의 호조세에 있는 기본 매수세인 이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그 가격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 미국 증시에 매도 사인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고요. 하지만 신규 매수하기도 좀 약간 불안한 자리입니다. 일단 그 대폭적인 상승 이후에 조정 물량이 나왔는데 일단은 미국 지수의 흐름 자체가 초기에 매수가 들어왔던 한 11,300포인트를 지켜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합니다. 네. 일단은 고용지표의 악화 자체가 그 점진적인 대폭적인 그 호전이 힘들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 미국 증시에 있어서 유동성을 급격하게 걷어들이는 그런 돌발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네. 유동성 공급의 확대에 대한 그런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 그러므로 고용 지표가 호전되면서 이제 부동산 주택 경기까지 올라가면은 거의 이제 장애 순환을 한번 마무리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때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장이니까 주도주는 계속해서 지속으로 보유하시되 신규 매수하신다면 오늘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흘러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기술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관망세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좀 오늘 참아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황성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엔 서울경제신문 임진혁 기자와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시장입니다. 네, 임 기자. 먼저 특징주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네, 하이닉스가 외국계 증권사의 부정적 분석이 나오며 주가가 3%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UBS는 하이닉스에 대해 실적 예상치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며 투자 의견 매도와 목표 주가 17,500원을 유지했는데요. 특히 D램 부문에서 영업 손실을 내면서 2012년 하반기까지 실질적인 실적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NC소프트는 최근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는 분석에 힘입어 나흘 만에 반등,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NC소프트의 신작 게임 출시 연기 및 경쟁 게임의 등장으로 최근 주가가 부진했다고 진단하며 낙폭이 과대해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휴대전화 케이스 업체 인탑세는 갤럭시 탭 매출 호조에 힘입어 4%대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갤럭시 탭의 판매가 늘며 인탑스의 케이스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아 실적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건강식품 제조기업 차이나킹은 중국의 소득 수준이 향상돼 수혜를 볼 것이라는 평가에 3%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차이나킹이 중국이나 홍콩에 상장된 동종 업종 기업보다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며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네. 차이나킹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증권사 리포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내용 분석도 한번 해보죠. 네. 삼성증권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성장으로 수급에 안정적인 힘을 보태 증시 강세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간접 투자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용 규모도 확대되고 있어 증시에 긍정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강세장에 초점을 두고
증시 숨고르기가 나타날 때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은행과 IT, 상품 관련주 등을 추천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최근 빠른 순환매 속에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은행과 건설업종에 대해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업종은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시장 상승률을 밑도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은행의 경우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하고 건설은 해외 플랜트 수주가 늘어 주가의 호재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미분양 주택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점은 은행과 건설 모두의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이번 한미 FTA 추가 협상으로 자동차 업종이 미국 수출 시 관세 철폐가 유예되면서 호재를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IT 업종은 상대적으로 별다른 손해가 없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더 양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수급이나 실적, 재고 순환 지표 면에서도 IT가 자동차보다 유리하다고 평가하며 매수 추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경제신문 임진혁 기자와 함께 증시에 대한 이야기 추가로 더 살펴봤습니다. 임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투자 해우소가 진행됩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참가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26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봤었던 종목군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철원 대리와 함께 살펴봤었던 LG 디스플레이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로 43,000원 선을 지시해 주셨었죠. 어떻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강세입니다. 1.2% 급등하고 있고요. 41,6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만원 선에서 매수를 해서 43,000원 선에 매도를 하자. 그리고 매도가에 올라올 경우에는 매도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노려보자.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투자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는 김지롱 실장과 살펴봤었던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LG와 CJ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LG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 기회가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9% 내리면서 88,000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매수가로 9만원 이하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로는 1차로 95,000원 선, 2차로는 10만원 선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가 역시 단기와 중기로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 이 8만원 선, 7만원 선 가까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LG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CJ 살펴볼 텐데요. CJ 역시 9만원 선 이하에서 매수를 가담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역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0.6% 내리면서 86,0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J 역시 이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CJ를 이등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G 쪽으로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투자 해우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속 문자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여를 하셔서 당첨이 되시기 위해서는 좀 초반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그리고 전화는 서울전화고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추세투자연구소의 유호성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주가 흐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0.1% 소폭 오르고 있는데, 네. 1960선, 70선, 이 선이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일단 사실적으로 부담스러운 점은 사실로 네. 보고 있습니다. 일단 1976부근에서 조정이 한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시자면은 현재 한 3일째 횡보 장세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횡보 장세가 돌파를 해야지만 일단 1976에서 1차적인 조정을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이상으로 돌파를 하면 2050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이런 박스권의 흐름은 조금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단기적인 그런 추세의 부분이고요.
뭐 중기적인 추세는 1930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중장기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 추세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상담 요청이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자도 속속 들어오고 있고 전화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 네, 현대상사 네, 10%. 현대상사 가지고 계시고요. 네, 네, 10%요. 네, 21,500원에 매수했고, 네. 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정도 보유를 하셨고요. 21,500원 선에 매수를 하셨고 10%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했네요. 네. 네,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 목표가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저는 네. 이제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두 번 26,000원 선에서 매도를 하려고 상담을 했었는데 네네. 더 간다고 그래서 두 번을 기회를 조금 놓쳤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더 가지고 가는 게 나은지 저는 좀 3개월에서 1년 정도 가는 형이거든요. 네, 3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주가 흐름이 양호할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이게 저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네. 종목 교체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네. 차트상에 너무 내려가 있어서 아까워서 못 파는 거예요. 네, 그렇네요. 지금 네. 차트를 보니까 26,000원 선 가까이 두 번 정도 올라갔었는데 네. 그 추세를 좀 살리지 못하고 많이 내려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주가 흐름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21,7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대 상사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상사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매출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손익 부분에서 뭐 지분법 영향으로 인해서 손익 부분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차트상으로서 보시자면 내년 1분기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주봉상으로도 현재 아시다시피 뭐 하단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좀 일봉상으로 이렇게 살펴보자면요. 현재 지속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의 형태로 진행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봉상으로 이렇게 박스권의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실적이 살아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21,500원 선에서 반등이 안 나오신다면 일단 물량을 조금 덜었다가 그 다음에 차후에 좀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취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그래서 21,500원에서 일단은 1차적인 반등 나오는 예상 구간이고요. 이 부분에서 반등이 안 나온다면 더 이상 뭐 조금 갖고 계시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조금 끌고 가신다라고 하시더라도 네. 일단은 한번 물량을 좀 빼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량을 조정을 한다면 전량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전량으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말씀드렸던 25,000원 선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 뭐 중장기적으로 한 12,000원 선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굳이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로 가는 그런 종목을 다 갖고 계실 필요는 없다라고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적어도 최소 물량 50% 이왕이면 뭐 100%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손실이 조금 있으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물량을 뭐 절반 정도라도 최소한 줄이셨다가 한 12,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셨을 때 다시 물량 확보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한 21,650원 선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 자체도 21,500원 정도면 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과 지금 현재 가격이 비슷한 흐름인데 이 12,000원 선까지 굳이 손절 라인을 그리고 지켜보는 게 옳은 건지 저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단기적인 추세가 살아나야지만 중장기적인 추세가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네.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자면요. 네. 현재 뭐 상승하던 패턴이 조금 줄어들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뭐 주봉상은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뭐 장기적인 추세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다시 상승을 했다가요. 네.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전 고점인 10,000원 부근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네. 뭐 주봉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데 이전 고점 이탈을 하기 전인
25,5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네. 패턴이 중장기적으로 하락을 한다라는 그런 판단이 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25,500원을요, 반등 구간을 드린 겁니다. 네. 만약에 추세가 지속적으로 25,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전 고점인 한 37,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거든요. 예. 하지만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 가지고 가신다면요. 네. 한 25,000원 부근에서 한번 빼주었다가 네.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이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통해서 한 37,000원에서 8,000원 부근까지 끌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상사 살펴봤고요.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저 OCI요. OCI요. 예. 네, 어떻게 수익이 좀 있으십니까? 수익이 난 것이 아니고 지금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져가지고. 네. 요전에 그 전문가님한테도 한번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네네. 좀 반등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가지고 있다가. 네. 지금 조금 답답한 흐름입니다. 매수가 여쭤볼게요. 예, 33만원 이고요. 네. 예, 비중은 50%인데요. 50%요. 예. 손실이 이 그렇다면 좀 종목이 왜 있으시네요. 이렇게 네. 지지부진한지, 또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네네. 그거 좀 알고 싶어가지고, 좀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OCI 지금 손실폭이 꽤 되시는 편이고요. 지금 예. 뭐 외국인들은 매수를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주가 흐름 자체가 영 신통치는 않네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OCI 33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가격이 29만 2천 원 정도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일단은 주봉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2011년 실적 같은 부문으로 보자면요. 뭐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봉상의 흐름입니다. 주봉상의 흐름인데요. 상장한 이후에 뭐 2007년, 2008년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에 흐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장기적인 패턴이 지금 상단까지 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저도 예상은 조금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 들어서 삼성정밀화학에서 폴리실리콘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쟁사가 생긴다니까 그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경쟁사도 뭐 작은 경쟁사가 아니고 네. 대형 경쟁사라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뭐 실적도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 경쟁사로 인해서 지금까지 1위였던 그런 기업이 자신의 시장 점유율을 조금 많이 손상을 할 것으로 네. 판단을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삼성정밀화학이 2013년부터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그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의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뭐 지금 주봉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반등 구간입니다. 뭐 일봉상으로 잠깐 더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일단 40만 부근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은 뭐 역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일봉상으로 보시다시피 반등 구간이긴 한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중장기적인 흐름 역시 무너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조금 더 들고 계시는데 이탈가를 좀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탈가는 한 27만 원 선, 27만 원 선까지는 지속적으로 조금 들고 계시다가요. 네. 반등이 꼭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가를 좀 정해 주셔야지 나올 때도 조금 염려 없이 나와야 되는 이유도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27만 원 선을 이탈가로 잡으시고요. 네. 뭐 반등이 나온다면 이전 고점인 한 40만 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끌고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점 참조하시면서 다시 리스크는 최소화하시고 수익은 네.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0만 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탈가로 27만 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OCI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1511님께서 올려주신 한국선제입니다. 2,47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40% 보유하고 계십니다. 단기적으로 좀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한국선제 어떤 종목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기술적 움직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그 철강 업종으로 판단을 네.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선으로 그거 보자면요. 하락을 했고요.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하락을 했습니다. 뭐 단기적인 모습으로 이전 박스권 상단까지는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2,900원까지는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주 실적적인 측면은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네. 뭐 단기적인 부분으로 보신다면 2,900원까지는 지속적으로 조금 끌고 가셔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2,900원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절반 정도만 이탈가 잡으신 다음에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선제 살펴봤고요. 이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쪽도 상당한 신청자분들이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가지고 계시죠? 저 한올제약이요. 한올 바이오파마. 네, 한올 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고요. 예. 매수 가격 여쭙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뭐 좀 많이 싸죠. 네. 오래돼가지고 몇 년 됐으니까. 네네. 예, 한 3,000원 줬죠. 3,000원 정도요. 예. 지금 현재 주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 이 수익이 막대하시네요. 7,14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으면 지금 2배 이상 수익을 거두고 계신 셈인데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한 50% 됩니다. 50%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예. 최근 추세도 좀 살아 있고요. 이 걱정이 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설정값, 매도값을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 해가지고요. 네, 제가 지금 뭐 주봉을 살펴봐도 지금 매수를 하신 지 꽤 오래되신 것 같고요. 이 월봉으로 살펴봐도 뭐 거의 3,000원대라면은 2007년 이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유상증자도 받고 그랬어요. 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만큼 오랫동안 갖고 계신 만큼 애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이도 막 있고 그래서. 네네. 완전히 그냥, 좀 처박아 놨죠. 그리고 재료가 많이 나오더라고. 네. 그런 관련해서. 네, 굳이 꼭 네, 매도를 하고 나도-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아니, 요새 이제 뭐 네. 불안하고 그런데 조금 잠잠해지지만은 네네. 연말이나 내년 봄 되면 더 좀 어떤 사람 얘기는 한 10,000원 이상 간다는 사람도 있고. 네네. 그래가지고 그 혹시 말이죠 너무 또 욕심이 지나쳐서 저가 또 네. 그런가 그렇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뉴스를 좀 살펴봤더니 분명 재료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C형 간염 치료제 임상 실험에도 네, 들어갔고 그리고 한미 FTA가 발효가 되면서 또 제약제들이 관심을 또 많이 받고 있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올 바이오파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하시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저희가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신용금 물량 좀 한번 봐주시고요. 네네. 예. 신용 물량 어느 정도 있는지.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뭐 하이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C형 네. 간염이 네. 2011년부터 임상 이상으로 진행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주봉상으로도 뭐 패턴을 지속을 하다가요, 이 패턴을 돌파를 하면서 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좀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넘어가시면요, 뭐 패턴을 돌파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뭐 지지부진한 흐름 또 역시 뭐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들어서 뭐 악재로서 시장 악재로서 전반적으로 다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뭐 패턴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좀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패턴의 상단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긍정적인 재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쪽에서 조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조금 불안한 모습이긴 한데 네. 제가 한올 바이오파마 괜찮게 보고 있는 이유가요. 네. 뭐 2011년 사상 최대의 실적을 또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뭐 일단 6,500원을 이탈가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게 된다면 네. 뭐 다시 그 주 추세
주추세 주봉상 추세의 박스권으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6,500원 조금 큰 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좀 잡으시는 게 중장기적으로도 끌고 가시는 네. 애정이 많으신 이런 종목을 네. 가져가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 일단 말씀을 드렸던 7,400원 부근이 돌파를 하게 된다면 네. 뭐 지속적으로 끌고 가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신용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네. 이렇게 신용적인 부분보다는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신용이 있던 그런 부분이 전혀 그렇게 크게 그 주가의 흐름을 훼손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따라서 6,45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네. 뭐 꾸준히 들고 가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쪽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몇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단자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21,88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기업 내용은 좋은데 계속 주가가 내리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중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2915님께서 보내주신 한국 단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단자 주봉상으로 좀 보시면요. 패턴의 모습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봉상에서 이렇게 패턴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데 뭐 긍정적인 흐름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박스권, 중장기적인 박스권 하단까지 왔고요.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가 단기적으로는 한 21,000원까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21,000원을 돌파하면 그 다음에 뭐 추세가 지속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보고 한 25,000원까지는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봉상으로 좀 보시겠는데요. 일봉상으로 보셔도 뭐 최근상에 이렇게 박스권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21,000원 부근을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반등 구간 역시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뭐 흐름은 괜찮습니다. 흐름은 괜찮고, 다만 이제 목표가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25,000원 부근까지로 가시고요. 네. 이탈가도 좀 제시해 드리자면요. 한 18,500원 부근까지는 조정을 좀 더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18,5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뭐 좀 더 홀딩하시고 거기서 반등이 나오면 1차적인 저항성 21,000원이고요. 21,000원을 돌파한다면 25,000원까지는 뭐 무리 없이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 현재 보유하고 계시기 10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9,650원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11월 5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뭐 주봉상의 흐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상의 흐름 먼저 살펴보겠는데 이전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와갖고 1차적인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1차적인 조정이 일어났고 네. 지금 뭐 다시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네. 아시아나항공 실적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실적적으로는 괜찮은데 중요한 모습은 이전 고점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큰 흐름이거든요. 뭐 최근에 들어서 흐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종목이신지 중장기 종목으로 보시는 종목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100원 부근에서는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1,100원 부근에서는 일단 한번 차익 실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흐름을 다시 돌파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뭐 추가 매수를 다시 한번 재매수를 통해서 끌고 네.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한 2달 정도가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 모습이거든요. 네. 따라서 뭐 이렇게 부분을 돌파하는 데가 상당히 그렇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또 주봉상으로도 이전 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네. 이 박스권 돌파가 최대의 관건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 STS 엔진인데요. STX 엔진 가지고 계시고요. 네, 이거 산지가 한 3개월 넘었어요. 3개월 정도 되셨고요. 네, 네. 그런데 지난번에 한 43,000원까지 갔는데 네. 기회를 놓쳤어요. 네. 놓쳐가지고. 43,000원에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요, 네. 3만 원에 매수했어요. 매수 가격은 3만 원이시고
네. 그리고 43,000원까지 갈 때 기회를 놓쳐가지고 못 팔아가지고 네.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아, 그랬군요. 비중 어느 정도 들고 계십니까? 한 70%요. 아, 상당한 양 가지고 계시는데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매도 기회도 놓치셨고 좀 네. 기분이 언짢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네. 그냥 빼버려야 되나 두고 네. 가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STX 엔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살펴보죠. 뭐 STX 엔진 같은 경우는 네. STX의 포트폴리오 구조의 문제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주력이 STX 페노션이나 STX 조선해양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와 연결된 부분이 STX 메탈과 STX 엔진으로 이렇게 판단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그 재무적인 포트폴리오 구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STX 자체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주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보시자면요. 박스권의 모습을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갔습니다. 박스권으로 중장기적으로 들고 있다가 한 37,000원이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다시 뭐 이제 이전 박스권 패턴을 돌파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였으나 네. 뭐 조정을 바로 받으면서 다시 지금 현재 한 29,400원까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봉상으로 박스권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은 박스권 이전까지는 다시 한번 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비중이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부근에서 매수 가격이 3만 원입니다. 네, 매수가가 3만 원 부근이 되고 있는데 반등이 1차적인 반등이 단기적으로는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주봉상 선이 이 추세가 이탈을 하게 된다면 박스권 하단까지 다시 돌아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봉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셔도 역시 박스권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똑같습니다. 박스권의 모습은 똑같은데요. 근데 말씀드렸던 이중 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돌파한 모습으로 강하게 돌파를 했거든요. 네. 이런 돌파한 모습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었으나 다시 조정을 받음으로써 일봉상으로 지금 반등 구간입니다. 반등 구간으로서 반등이 나온다면 조금 더 물량 들고 이전 고점인 4만 원까지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고 조정을 받는다면 물량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들었거든요. 네. 물량을 좀 줄여주시고요. 복수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네. 한 15,000원 부분까지는 조정이 예상되니까 네. 일단 물량은 한번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담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추세투자연구소의 유호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3% 오르면서 1960선에 걸쳐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하고 있고요. 그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0.1% 상승하고 있고 503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40전 오르면서 1135원 60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